네, 반갑습니다. 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에 3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을 다룰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사에 대한 해설을 다룰 건데, 먼저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다루면, 저는 원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중심으로 좀 설명하는 강사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2023년부터 이 쌍사 그리고 필수로 보셔야 되는 한국사에 대한 수능 강의도 함께 다룰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감기 때문에 계속 몸 상태가 안 좋다가 이제야 좀 회복이 돼가지고 영상을 늦게 찍는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부터 쭉 세계사라던가 동아시아사 관련된 영상도 쭉 찍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계사 과목에 대한 좀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3월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쌍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탐구 영역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난이도부터 평가드리면 솔직히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난하다는 기준이 단순히 문제가 쉽다는 걸 바탕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3월 모의고사는 그래요. 일단 어차피 우리가 보는 시험이란 건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그 출제하는 시험 스타일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원 특유의 낚시가 없어요. 이 교육청은 이런 평가원 아니더라도 그런 세계사라던가 동아시아사 특유의 낚시 패턴이 보이려면은 최소한 늦어도 10월 내지는 7월 내지는 10월까지는 가야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3월 모의고사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진도를 끝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걸 가정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깊게 내도 그게 뭔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전근대사에서 많이 나오지, 근현대사에서는 많이 나와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밖에 잘 안 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유형 자체가 되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과목을 보던 간에 이제 이 주제는 평가원이던 간에 교육청이던 간에 맨날 내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3월이라던가 4월쯤에는 일단 이 시험에서는 이런 유형이 잘 나와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 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모의고사 치곤 나름 독특한 문제가 일부는 있었어요. 일부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던가 아니면 그럼에도 이번 3월 모의평가 때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은 따로 드릴 건데, 일단은 이번 3월 모의고사는 내가 앞으로 이거는 나중에 11월까지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고 못 받아서 뭐 몇 등급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남은 8개월 동안 이 11월 수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뭘 챙겨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두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시작하면은, 먼저 1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은 제가 3월 모의고사를 감안해가지고 이번 회차에서는 이 시험에서 좀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뭘 얘기하신 거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세계사에서는 4대 문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각 과목마다 이 1번 문제를 내는 패턴이 좀 다른데, 세계사의 경우에는 4대 문명을 그냥 거의 내고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선사시대 있잖아요. 뭐 거의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걸 내고, 동아시아사의 경우에는 신석기, 올, 청동기에 토기를 선지 이렇게 내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쌍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각 시험마다 내가 어떻게 첫 시작부터 잘 대비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세계사의 경우에 이렇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대 문명, 뭐 인더스, 뭐 메소포타미아, 뭐 황어, 이집트 이런 걸 내는데, 일단 이번 문제에서 사실상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게 이 나일강밖에 없어요. 근데 이 4대 문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농사밖에 안 해요. 농사밖에 안 하니까 일단은 농사를 하기에 너무 안정적인 곳, 아니면 최소한의 이것서 문명을 만들기에 너무 좋은 지리적 조건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집트의 경우,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온 이집트의 경우에 뭐 나일강, 뭐 다른 곳의 경우에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니면 황허강처럼 뭔가 강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힌트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 같은 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집이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구나, 이게 뭐 나일강이구나, 그 정도는 가볍게 복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일강 막 힌트가 없어가지고 이집트 문명에 관련된 거 낸 거고, 1번 천명사상을 강조했다. 이거는 중국의 주나라랑 관련된 그런 건데요. 천명사상이란 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명령을 받은 그런 지배자가 통치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중국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식이 하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정치를 개판을 한다, 그럼 쫓아낼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관련된 중국의 제도이고요. 2번 피라미드를 건립하였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하면 솔직히 피라미드라는 그 문화유산, 그러니까 파라오의 무덤, 이거를 까먹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4대 문명의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어떤 문화유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문화상 같은 거 잘 나오는지, 아니면 뭐 십진법, 육십진법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먼저 키워드를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 2번이고, 각골 문자 사용했다. 이거는 중국의 상나라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구별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길가메시 서사시. 이거는 좀 현세를,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경우에는 좀 내세를 강조하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에는 현세적인 사상을 좀 강조하거든요.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키워드 나옵니다. 5번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를 건설했다. 이건 일종의 계획 도시인데 이거의 경우에는 인도, 다른 말로 인더스 문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밑줄 친 폐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이 패턴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밑줄 친 폐하라고 나왔잖아요. 일단은 제가 문제를 좀 설명하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만한 세계사만의 패턴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천하를 통일했대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중요하게 들어갈 게 뭐냐면 최초로 천하를 통일했는데 일단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천하에 한 분의 황제만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천하를 통일하고 또 황제로 최초로 즉위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 신 이사란 말이 있는데, 일단 이 폐하가 만든 이 국가의 경우에는 조금 그 법가 사상을 준비했거든요. 뭐 옛날에 제자백가를 해가지고 뭐 유가, 도가, 법가 이런 식으로 온갖 사상들이 유명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폐하께서 채택하신 건 법가거든요. 강력한 통치, 법을 중시하는 거, 그런 걸 강조했었는데 이 이사랑 플러스로 상황이라는 신하는 법가를 진짜 강조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상을 강조하는 뭐 여기 시경, 서경 등이 나오는 뭐 유가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상 관련된 것들은 다 갈아 엎어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법가만 딱 강조한다, 이런 흐름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가 활동한 시기에는 그런 다른 사상을 탄압하는 분서 갱유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보고서 여기 나와 있는 황제가 진시황인 걸 추론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세계사에서는 이 진시황이 활동했을 시기에 뭐 업적이라던가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그런 걸 내거나 아니면 진나라 자체의 역사적 사실을 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진나라라는 기간이 있으면 뭐 진시황이 뭐 이만큼 살았다 쳐봐요. 근데 이 진시황이 살지 않았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랑 비슷한 문자의 패턴이 그 서양사 쪽에서 비잔티움 제국이란 게 있거든요. 비잔티움 제국에서 가장 잘 나온 황제가 이번 회차에서 안 나왔는데 유스티아누스 황제라는 얘가 있어요. 근데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 업적을 냈냐 아니면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냈냐, 이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뭐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 이 황제의 업적을 오른 것, 이 비잔티움 제국의 업적 오른 것, 이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런 함정 패턴도 있으니까 좀 주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조용조를 도입하였다. 이건 일단 당나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나라의 세금 제도가 조용조던데 이 당나라 후기 때 안사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사의 난을 계기로 조금 당나라에서 잘 내는 문제 패턴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용조의 경우에는 양세법으로 바뀌고, 이 원래는 부병제를 실시했었는데 이 부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변화가 나왔어요? 안사의 난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니면 안사의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런 걸 했었습니다. 이런 걸 내는 패턴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2번 만리장성을 촉조하였다. 정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 관련된, 특히 진시황 관련해서 조금 잘 나오는 키워드가 뭐 만리장성, 그리고 진시황릉, 거기 있는 병마용갱, 그리고 뭐 아방궁 정도, 이런 문화유산을 언급할 수 있는데 만리장성이 제일 잘 나오긴 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공익무역을 허용했다. 이거는 청나라 청나라인데, 이 공익무역이란 거는 광저우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허가받은 상인만 서양과의 무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제도 같은 걸 운영한 거예요. 아무튼 아니고, 4번 구풍중정제 시기였다. 이거는 진짜 중국에서 잘 나오는 키워드인데, 위진남북조 시기에 그런 일종의 관리 등용제도 그런 거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고, 5번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다. 이거는 진짜 이 나라를 내면 극빈출 키워드인데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장건과 비단길은 여러분들 연계해서 같이 이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 2번이에요. 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것도 지금 여기 무르마치 맞부가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에 문제 제시된 인물이 일본인 건 아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세계사를 기준으로 일본사를 강조한다면 저는 좀 그걸 먼저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초반이니까 일본사는 솔직히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솔직히 공부가 쉬울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건 주목했으면 좋은 게, 일본에서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발생한 19세기 후반을 제외하면은 조금 세계사 느낌에 맞게 일본사를 준비한다면, 조금 저는 여기를 일단 지금 3월 모의고사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세계사를 기준으로는 그래도 일단은 나라 시대랑 헤이안 시대랑 그리고 에도 막부를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잡으세요. 해문사님, 그러면 여기 무로막치 막부라던가 가마쿠라 막부라던가 그런 건 안 내나요? 내긴 내요. 내는데 이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동아시아사에서는 이 가마쿠라랑 무로마치 맞부도 내기는 내는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거 자체를 안 내고 얘를 바탕으로 뭐 조선이라던가 아니면 고려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뭐 명나라라던가 원나라라던가 이 국가들 간의 그런 삼국의 관계사를 정말 많이 내거든요. 근데 세계사는 그런 관계사 자체보다는 그냥 얘네 자체의 그런 사실이라던가 아니면 내지는 뭐 인물? 그런 걸 내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시기를 다루긴 하지만 두 시험에서 어떻게 패턴이 다른지 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자 보시면 이 문제 포인트는 오다 가문이 실권 차지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하를 입은 이후에는 이 인물이 천하의 정권을 장악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시기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시대라는 키워드도 되게 많은 국가에서 나오는데, 거의 100년 동안 일본에서 이렇게 좀 오지게 분열과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의 거의 정점, 그러니까 종결 직전, 그러니까 뭐 거의 원피스로 치면 샹크스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었던 인물이 얘인데, 얘가 거의 진짜 마지막 도장을 딱 찍기 전에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 진짜 거의 100%를 찍는 그걸 뺏겼어요.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사실상 통일하면서 임진왜란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 임진왜란 종결되기 직전에 이 인물이 죽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막부가 형성되는 그런 포문을 연 게 도쿠가 이에야스예요.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의 그 제위 순서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낸 거니까 문제 볼게요. 1번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자, 견당사가 파견된 거는 나라 시대예요. 근데 이 견당사의 파견이 중지됐다고 나오면 그건 또 헤이안 시대예요.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파견이 된 건지 중단이 된 건지 다릅니다. 2번 도다이사를 창건하였다. 이 도다이사가 동아시아사나 그 세계사나 진짜 극빈초로 잘 나오는 교도인데 나라 시대예요. 3번 히조쿄를 건설하였다. 이번은 확실히 선지를 좀 쉽게 냈는데, 이 헤이조쿄란 거는 당나라의 장항성을 모방해서 만든 일종의 수도 같은 건데 역시 다 나라 시대예요. 지금 확실히 그 3월 묘일구사답게 좀 선지를 쉽게 줬는데,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 게 헤이안쿄거든요. 근데 헤이안쿄는 헤이안 시대니까 헤이안쿄. 그냥 그거 아니면 나라 시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줄 알면 되고 4번 다이카 개신을 단행한 거는 이 시기는 아니고 야마토 정권입니다. 아이고 잘못 적었다. 야마토 정권이니까 나머지는 사실상 지금 거의 시기가 10세기도 못 넘어가가지고 다 틀렸고 아까 말했듯이 이 전국 시대를 마지막 도장을 딱 찍은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이 인물이 임진왜란이 일으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지도의 형태가 나타난 시기 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지도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는 동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가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가국가, 나국가, 다국가, 라국가랑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를 내거든요. 동사는 그래요. 근데 세계사는 이런 식의 관계사를 굳이 낼 거면 동아시아사보다는 서양사에서 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번 세계사에서는 조금 더 이 유형을 무난하게 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 국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남송의 도시 근데 수도예요. 그 남송의 도시는 이만 항저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았다면 풀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 도시를 솔직히 몰랐더라도 그냥 남송과 관련된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남송 시기에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했었더라도 이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은데 키워드가 되게 쉬웠어요. 1번 회자로 거래하는 상인. 솔직히 원래는 회자보다는 교자를 조금 더 먼저 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중국사에서 거의 고대 시대부터 청나라까지 가면은 뭐 상인 키워드, 상인 조합 키워드, 화폐 키워드, 외국인 키워드, 온갖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송나라 관련된 화폐는 교자 및 회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송이던 간에 남송이던 간에 어쨌든 송나라 자체는 송나라 자체다 보니까 이 화폐가 변하지 않는데 헷갈리기 가장 쉬운 게 원나라의 경우에는 교초라는 걸 썼고 명나라 때는 보초라는 화폐 썼다. 그 정도는 구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1번이고 2번 당상체를 제작하는 장인은 당나라입니다. 일종의 그런 유물 같은 거예요. 3번 사고전설을 편찬하는 학자. 자 이거는 청나라거든요. 제가 이따 5번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고전설은 누가 만들었어요? 대의강미록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세계사에서 낼 수 있다는 것만 주목하시는데 지금은 그냥 나라니까 제가 굳이 황제까지는 안 다룰게요. 4번 자금성 축조에 동원된 인부. 자 자금성은 명나라 영락제 때 한 건데 아무튼 관계없고 5번 균전제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는 농민. 자 이 균전제는 북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나라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이 제도랑도 조금 여기 이 포인트랑 연결되는 키워드긴 한데 아무튼 간에 동아시아사를 기준으로는 이 균전제를 얘를 중심으로 내는데 만약에 세계사 한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조금 더 넓혀서 낼 수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1번입니다. 5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가 왕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지금 이 문제가 확실히 3월 모의고사답게 되게 쉽게 내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청나라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을 말해버렸는데 지금 이 문제의 키워드인 뭐 문자의 옥이라던가 강의 옹정 건융을 모아서 이 문제 제시된 국가가 청나라인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솔직히 이런 힌트도 주면 안 돼요. 근데 3월 모의고사니까 이렇게 준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11월 시험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세계사에서 어떻게 패턴을 내냐면 첫 번째 그냥 청나라 자체 역사적 사실이 뭐예요? 이런 거 낼 수 있는데 솔직히 앞으로 수능까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너무 쉽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 얘예요. 얘. 그러니까 이 강의, 옹정, 건륭의 업적이 뭔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에서는 얘를 잘 내거든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의외로 얘를 더 잘 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사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강의에서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하겠지만 동사는 관계사를 내다 보니까 이 청나라 자체를 내더라도 다른
약간 매칭해가지고 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세사에서는 단순 사실을 내서 좀 변별력 내려다 보니까 그 황제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의외로 강해요. 그래서 그런 출제 방식의 차이점도 있다는 것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면 1번 만한병용제가 시행되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청나라의 유화 정책인데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관리로 임용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그 원날 때 이게 뭐 피라미드 해가지고 뭐 몽골 생목인 뭐 한족 이런 식으로 막 나누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반발이 하도 심하니까 청나라에서 오케이 너희도 동용해줄 테니까 제발 싸우지 마 이런 좀 제도를 시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1번이고 2번 정화의 함대가 파견되었다. 자, 이거는 명나라죠. 영락제 때인데 이거는 동사나 세사나 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극빈출 키워드예요. 3번 파스파 문자가 지정되었다. 자,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입니다. 4번 맹암모국제가 실시되었다. 자, 이것도 동사나 세사나 둘 다 중요한데 이건 금나라의 그런 군사 행정과 관련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뭐 여진 요 나라의 뭐 그 북명관제, 남명관제, 그리고 금나라의 맹암모국제, 그리고 청나라의 팔기제 이런 제도 같은 거 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두셔야 되고 5번 왕안석의 신법을 마련했다. 자, 왕안석의 신법은 송나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6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유형과 그리고 밑에 있는 이 8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3월 모의고사 준비하시는 세계사 수험생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6번, 8번이 다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다른 유형 그렇다 쉽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 유형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11월 시험까지 준비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초반에 진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용어가 더럽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파트에 솔직히 이번엔 진짜 어렵게 된 게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한다 감하면은 이 정도 문제 내면은 그냥 저를 바꿔서 쉽게 내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정도로 내게 쉽게 낸 건데 그냥 키워드 자체가 낯설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특히 지금 나와 있는 서아시아사랑 인도사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도랑 수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뭐 서아시아사로 치면은 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던가 사사왕조 페르시아던가 아바스 왕조라던가 사파비 왕조라던가 이런 거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인도의 경우에도 뭐 굽타 마우리아 뭐 이런 거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그거 안 외우면은 문제 푸는 거 되게 꼬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았고 뭐 이것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수준에서 어렵다고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가 왕조에 대해 설명 보면은 이 문제는 솔직히 지금 수준에서는 살짝 낚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출제자가 함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마니교랑 조로아스터교를 보고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서아시아인 걸 추론한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인정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키워드가 조금 어떤 식으로 아이고 잘못 적었다. 계속 잘못 적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잘 나오냐면 이 조로아스터교를 단순하게 뭐 그냥 신봉 이 우리 국가는 우리 왕조는 이 조로아스터교를 주로 믿어요. 그냥 이런 맥락이 나오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데 이거를 국교로 인정했으면 지금 문제에 제시된 왕조인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얘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낸 건데 이 국교로 인정했다는 거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상 힌트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풀면은 뭐 샤프라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지금은 이런 포인트를 잡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1번 만우법전을 편찬하였다. 자, 만우법전을 편찬한 거는 굽타 왕조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인도 고대에서 뭔가 큰 틀 같은 게 많이 확정된 거는 마우리아 그리고 쿠시안, 굽타 중에서도 굽타 왕조식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형성됐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2번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 제시된 이 사상왕조 페르시아는 얘 때문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게 키워드 자체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되게 잘 나온 선지예요. 3번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다. 자, 이거는 굳이 따지면은 무함마드식이거든요. 이 무함마드가 이제 뭐 이슬람교를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이제 교세를 확장하면서 아라비아 반도를 대부분 점령하다 보면서 이게 영토를 이렇게 넓혔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다. 지금은 이런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나마 이게 함정이면 함정이었어요. 얘가 아케메네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구별했냐 안 했냐 그게 포인트였을 것 같네요. 5번 니네베 왕립 도서관을 세웠다. 자, 니네베 왕립 도서관을 건립한 거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왕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7번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진짜 잘 나와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정말 어려워질 거든요.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스타일은 정말 이지 오브 이지한 유형인데 이 제국이 진짜 문제를 더럽게 내면은 20세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쯤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1차 세계대전 이런 것까지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끌고 와서 얘를 내죠. 진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쉽게 내버리면 얘에 대한 사실을 수능장 가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변별력 내기 위해서는 20세기까지 끌고 와서 문제를 낼 수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는 해두시고 문제를 푸는 것을 권장드려요. 나중 가면은 어떤 국가가 현재는 어떤 국가로 변모되었는지, 어떻게 통일했는지, 독립운동했는지 그런 것도 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7번의 포인트를 보면은 지금 첫 줄에 나와 있죠. 이거요. 예니체리 군사 조직이요. 그래서 이 예니체리랑 이 콘스탄티누스 폴리스를 점령한 메흐메트 2세가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이 오스만 제국 경우에는 뭐 메흐메트 2세, 뭐 셀림 1세 이런 것처럼 또 3명의 그런 일종의 황제? 이런 뭐 왕? 이런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키워드도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런 거예요. 1단계는 그냥 이 제국,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오스만 제국을 냈냐 아니면 이 오스만 제국의 뭐 황제 뭐 이 왕 이 3명의 업적을 냈냐 아니면 이 근현대사까지 끌고 와서 시기 문제를 냈냐 이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타지마할을 세웠다. 자,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입니다. 이 무굴 제국의 그런 문화유산은 정말 잘 나와요. 2번 티마르제를 시시했다. 자, 티마르제는 뭐냐면 일종의 오스만 제국의 그런 봉건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사를 공부하면은 뭐 죽음과 가신이 뭐 쌍무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토지를 주고 우린 충성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약간 오스만 제국의 조금 그런 성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2번이고 마라타 동맹의 반란을 진압한 거 역시 무굴 제국이고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한 거는 사파비 왕조예요. 그래서 틀렸고 5번 투르 푸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한 거는 우마이야 왕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거를 내므로써 이 거기 전에 뭐 클로비스, 뭐 피핀, 뭐 이런 애들 있죠. 그거 업적을 낸 건지 아니면 우마이야 왕조를 낸 건지 이것도 또 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되면은 뭐 지도 문제를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가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좀 중요해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여기 있죠. 이 무굴 제국 얘랑 관련된 건데 이 무굴 제국도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국가들도 앞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랑 크게 차이점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9번이랑 10번이고 얘는 패턴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그냥 무굴 제국 자체 사실을 내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악바를 냈냐 아니면 아우랑 제부를 냈냐 이 두 황제의 업적 차이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악바르의 경우에는 착해요. 악바르는 조금 관용적인 정책을 많이 했었는데 아우랑 제부는 나쁜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풀거든요. 뭐냐면 자, 여기 마부르의 손자인 자 누구인데 이 인물은 힌두교도를 관료로 두명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굴 제국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슬람교가 조금 더 잘 나와야 되는데 힌두교도 포용했었고 타 종교에 대한 관용도 지금 내용을 봐도 착한이에요. 착하니까 지금 악바를 대제를 낸 거니까 이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지즈야를 폐지했다. 자, 지즈야라는 거는 뭐냐면 자, 비이슬람교도 그러니까 무굴 제국에서 너희들 뭐 이슬람교 안 믿어도 돼. 근데 안 믿는 대신 일종의 세금 같은 건 내라.
그런 게 있었는데 야 뭐 씨 다른 종교 믿는다 뭐 세금을 내 야 없애 착한 왕제 착한 왕제 그러니까 착한 키워드 산대요. 환용적이다 그것만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푸는 겁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쿠투브 미나르를 세웠다. 자 쿠투브 미나르는 뭐냐면 델리 술탄 왕조거든요. 이 델리 술탄 왕조에서 아이바크라 해가지고 이 인물이 델리 지역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일종의 문화유산 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아무튼 아니고 3번 코르도바를 수도 삼았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뭐 서아시아라던가 아니면 인도사의 경우에는 이런 수도 키워드 안 외우죠. 이런 식으로 선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에서 이 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사사나무 페르시아도 크테시폰이라는 수도가 있거든요. 이거 암기를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게 빡세긴 한데 나중 가면은 이거 갖다가 그냥 문제 순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이 얘기가 빠졌는데 아무튼 이건 후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후 우마이야 아무튼 관련 없고 4번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린 거는 바브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함정인데 델리 술탄 왕조 이후에 무굴 제국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바브르의 손자고 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세운 건 바브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강조하잖아요. 아까부터 뭐냐면 자 단순히 국가를 낸 거냐 황제를 낸 거냐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 이런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국가를 낸 게 아니라 이 악바르란 황제를 낸 거잖아요.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 똑바로 읽으셔야 이런 거 안 낚입니다. 5번 성소피아 성당을 건설하였다. 자 성소피아 성당 건설한 건 비잔티움 제국이고요. 굳이 황제까지 따지면은 유스티아누스 황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진짜 극초초 빈출이에요. 이거는 진짜 평가원도 얘만큼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패턴이 진짜 너무너무 쉬운 유형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자,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테, 그리고 피핀,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 이 4명을 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고 키워드가 제일 많은 게 얘예요. 카롤루스 대제. 얘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얘가 진짜로. 야 얘는 모른다. 세계사를 공부를 안 하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자 보시면 서우르마 황제의 관을 수여했다. 이게 연도가 800년인데 외우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카롤리스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를 공부하면은 뭐 그 있잖아요. 뭐 페이시스트라토스 아니면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그러니까 페리클레스 그 이따가로 옥타비아누스처럼 전성기를 이끈 애들이 있는데 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서양 중세사쯤에서 가장 강조된 인물은 카롤루스 대제예요. 그래서 이 인물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카롤루스 대제 낸 거니까 볼게요. 1번 대연장을 승인하였다. 자, 대연장을 승인한 거는 영국의 조낭이에요. 이 대연장 뭐 다른 말로 뭐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시기가 이후랑 관련이 없고요. 2번 성상 파괴령을 내렸다. 자, 이거는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예요. 거의 한 8세기쯤이라 보면 되는데 국가가 관련이 없고 3번 궁정학교 설립하였다. 자, 궁정학교 이 황제 시기에 만든 대표적 학교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 문제를 내면은 문제에서 서르마 황제에 관한 수여받았다, 카롤링거 르네상스 받았다, 아니면 피핀 이후에 뭐 즉위했다 그걸 낸 다음에 궁정학교라는 걸 정답 선지를 되게 잘 내요. 그래서 이 패턴만 외워두시면 이 문제 쉽게 먹어요. 4번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자, 얘도 진짜 잘 나오는데 로마사를 공략할 거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인물 2명인데 그게 옥타비아누스랑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진짜 이 둘이 진짜 미친 듯이 잘 나와요. 옥타비아누스랑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둘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5번 유스티니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유스티니아스 황제니까 패스할게요. 비잔티움 제국이니까 틀렸습니다. 10번 가 임무에는 설명 옳은 것. 제가 방금 얘기 다 해가지고 이미 스포가 됐는데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자 여기
카이사르의 아들로 임명되었고 2차 삼두 정치를 끝내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이끌게 되었다. 그러니까 1차 삼두 정치랑 2차 삼두 정치, 그러니까 정치가 그 지배자 이게 세 명이 있는 게 있는데 이 2차 삼두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인물은 크게 세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자, 첫 번째 레피두스. 얘는 근데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옥타비아누스, 이 세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피두스는 그냥 빨리 나가 떨어지고 나중에 얘네 둘끼리 맞짱을 떴었는데 여기서 이 맞짱을 뜬 악티움 해전에서 얘가 승리를 먹게 되면서 얘까지 날아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진짜 신성한 황제, 진짜 고귀한 자 이런 칭호까지 받으면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렸다. 이게 너무 잘 나와요. 진짜 옥타비아누스는 그냥 아우구스투스, 그냥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풀어야 이 문제는 쉽게 푸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이 제2차 삼두정치를 끝냈다, 이걸 포인트로 잡는 게 조금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낭트 칙령을 공포했다. 자, 낭트 칙령을 공포한 거는 앙리 4세예요. 관련 없고요. 이거 프랑스예요. 이거 심지어. 2번 500인 평리에 설치했다. 이거 제가 아까 언급한 클레이스테네스예요. 그래서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500인 평리에랑 도편 추방제입니다. 3번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거는 펠리페 2세예요. 이거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에스파냐쯤은 가야 돼가지고 관련이 없고요. 4번 아우구스투스라는 친구, 제가 말했죠. 옥타비아누스랑 아우구스투스는 그냥 같이 기억하라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물리쳤다. 이게 최근 교육청 이외에도 평가원에서도 이 이소스 전투란 키워드를 진짜 미친듯이 잘 내요. 이거 되게 최근에 엄청나게 강조되는 키워드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알렉산드로스예요. 알렉산드로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업적을 내면은 이 이소스 전투에 승리했다, 이게 최근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1번 가 왕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보통은 이 왕조를 인도사에서 잘 안 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3월 몇일 평가라 조금 더 문제를 쉽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도 고대사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쿠시안 왕조, 그리고 굽타 왕조의 업적을 구별하는 건데, 아니, 업적보다 사실을 구별하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얘네 둘이에요. 솔직히 마우리아 왕조는 별로 낼 게 없거든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아소카와 산치대탑 그리고 석주,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거의 끝나요. 여기다가 어떤 불교가 차이점인지, 특히 이 마우리아 왕조랑 쿠시안 왕조랑 어떤 불교 스타일이 다른지 그것만 구별하시면 거의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산치대첩, 석주, 그리고 심지어 이 마우리아 왕조는 얘밖에 안 내요. 왕도. 아니 뭐 솔직히 다른 그 시기라 해서 뭐 특정 왕을 뭐 구별시키고 그런 걸 내진 않거든요, 고대사부터. 근데 아무튼 이거 갖다가 이제 푸는 문제였어요. 별로 어렵진 않았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1번 시크교가 창시됐다. 시크교는 무굴 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그런 이쪽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힌두교랑 이슬람교를 융합해서 만든 거예요. 틀렸고요. 2번 샤쿤탈라가 저수되었다. 이거 좀 이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말했죠. 엔간한 거, 그 문화유산이던 간에 뭐 정치던 간에 제도던 간에 엔간한 거는 싹 다 굽타 왕조를 만들어서 확률이 높아요. 다른 거 별로 키워도 없습니다. 3번 상자부 불교 발달했다. 정답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좀 소승불교냐 대승불교냐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소승불교, 얘는 대승불교, 그거 좀 구별하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간다라 양식이 유행했다. 자, 이건 쿠시안 왕조죠. 이거 진짜 쿠시안 왕조 키워드로 너무너무 잘 나와요. 5번 탈라스 전투에 승리했다. 이건 아바스 왕조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저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자 뭐냐면 12번 다음 자 나타난 혁명이 전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국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문제 내는 패턴이 좀 어떤 식이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잘 안 내고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주목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올리버 크로멜의 업적을 내던지, 아니면
제찰크찰제, 그러니까 제임스 1세, 뭐 찰스 1세, 그리고 올리버 크롬웨, 그리고 찰스 2세, 그리고 제임스 2세 그런 영국 혁명의 과정을 시기형 문제를 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얘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틀을 제대로 잡으면 어렵지 않은데 그게 처음 꼬이면 이게 뭐였지? 언제 뭘 했었지?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다가 굳이 추가를 한다면 뭐 나중 가서 헷갈리지 않겠지만 지금 3월 정도에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는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 정도까지 구별하시면 3월 모의고사 때부터 좀 잡을 내용은 충분할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여기 있는 포인트는 자 전제 정치를 펼친 찰스 1세에게 반역행위에 대한 죄를 물어서 화이트홀에서 사형 집행한다. 그러니까 이 황제를 지금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찰스 1세 이후니까 지금 이쯤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호국경에 취임한 크롬웰을 대놓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찰 크찰 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엔간한 포인트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찰스 1세가 죽게 된 혁명이 뭐냐? 그게 바로 올리버 크롬웨이랑 관련된 청교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있었던 신교랑 관련된 키워드가 잘 나오는데 뭐냐면 영국의 경우에는 그게 청교도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위그노,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얘는 장로교, 아이고 장로교,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에 고이센이다.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 상식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3월쯤이니까 이런 거 지금 복습해 두시고 아무튼 지금 청교도혁명이 전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참고 이거 1642년이에요. 자 1번 농노해방령을 발표하는 황제. 자 이거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인데 자 이거 가려면 19세기쯤 가야 됩니다. 시기 안 맞아요. 2번 대륙회의 참여는 식민지 대표. 자 대륙회의는 이거는 미국의 독립운동이랑 관련된 건데 거의 18세기 후반은 가야 돼요. 18세기 후에 미국 1차 대륙회의랑 2차 대륙회의인데 아무도 시기 그냥 애초에 관련이 없고요. 3번 메테르니히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자, 이 메테르니히는 19세기의 비네이의 대표인데 이 메테르니히가 사실상 이게 퇴각하게 된 거는 아무리 넓게 잡아도 1848년 그러니까 2월 혁명 발생할 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아예 안 맞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공안위원회에서 토론을 벌이는 위원. 자, 공안위원회는 프랑스 혁명이랑 관련된 거예요. 굳이 따지면은.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때 설치된 그런 기구인데 약간 조금 강력한 정치, 강력 통제 그런 거 쓰인 거기 때문에 시기 관련 없고 5번 그래서 의회파 군대에 소속되어 싸우는 청교도 이 포인트만 제대로 잡았으면 이 문제는 그냥 푸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13번 다음 명령을 내린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문제는 지금 솔직히 이 사진을 익숙하게 보신 분들은 얘가 딱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게 루이 14세인 거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쉬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 말고 여기 쓰여 있는 콜베르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루이 14세랑 콜베르는 진짜 극빈출 짝꿍 키워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루이 14세라는 걸 그러니까 이 루이 14세랑 관련해서 내일 정책인데 지금 정답 선지가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은 일단 이거예요. 4번인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루이 14세랑 콜베르는 짝꿍 키워드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지금 이거는 업적을 내버려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지만 이게 좀 더 문제를 평가원 수준 어렵게 되면은 이 중상주의 자체의 특징을 고난도 문제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왕업적, 그러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뭐 펠리페 2세, 뭐 루이 14세, 뭐 예카테리나 2세, 아니면 표트르 대제 이런 업적을 구별하는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 국가의 그런 중앙 집권을 이끈 거, 에스파냐 뭐 영국, 그러니까 뭐 에스파냐는 뭐 펠리페 2세, 영국은 뭐 엘리자베스 1세, 아니면 뭐 러시아, 프로이센, 그리고 프랑스 이런 식으로 5개의 국가의 그런 황제, 왕 이런 애들 업적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단순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얘 자체를 낼 수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키워드 다 그런 걸 낸 건데 볼게요. 1번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언급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낸다는 겁니다.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선지를 되게 넓게 줬는데 원래는 각 국가별 인물을 다 냅니다. 지금 이거 되게 쉽게 낸 거예요. 2번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다. 자, 밀라노 칙령은 아까 언급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이거 로마예요. 지금 시기도 안 맞고 도편 추방제는 아까 제가 언급한 클레이스 테네스기 때문에 시기가 아예 안 맞고요. 자, 중상주의 정책. 아까 얘기했으니까 패스할게요. 5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은 거는 표트르 대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 러시아의 그 황제예요. 14번 가 왕국에 대해서 설명 오는 것. 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이 문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평가원이 고난도를 끌고 오기 위해 가지고 거의 자주 쓰는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좀 고난도를 내기 위해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영국, 프랑스, 미국의 독립운동이랑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이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뒤에 시기에서 어렵게 내기 위해서 잘 쓰는 게 뭐냐면 독일이랑 이탈리아의 통일이에요. 이걸 비교해서 문제를 내는 걸 평가원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국가의 통일에 순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난이도가 높고 그나마 쉽게 내기 위해서는 조금 사실이랑 관련된 걸 내는데 이 사실 문제 잘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각 국가의 뭐 인물이라던가 황제라던가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 철여 정책을 추진한 비스마르크랑 황제인 비렐름 1세가 잘 언급되고요. 잠시만요. 좀 글씨가 안 보여서. 자,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좀 잘 나오는데 뭐 추가적으로 비렐름 1세까지는 언급될 수 있고 이탈리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리발디랑 추가적으로 카보우르 정도까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지금 누구 낸 거지? 아니면 얘네 자체의 업적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 업적까지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 주목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아무튼 여기서는 가리발디 냈으니까 지금 이탈리아랑 관련된 걸 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북독의 연방을 창설했다. 지금 독일 아니야 이탈리아예요. 틀렸고요. 2번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은 건 미국이고요. 오스만 제국과 크림 전쟁이 일으켰다. 제가 말했죠. 오스만 제국은 제가 20세기까지 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쯤은 19세기 그러니까 러시아랑 지금 대적한 거 그걸 낸 겁니다. 4번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을 병합하였다. 자, 이탈리아 낸 거 알았다면 최소한 로마 교황령이 뭔지 몰라도 얘는 알아야겠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개최한 거는 역시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이냐 독일이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를 잘 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인도의 그런 민족 운동 아니면 조금 영국에 저항한 거 그런 흐름을 내기 위한 문제인데 약간 큰 틀에서 내면은 이거부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플라시 전투. 플라시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그 인도의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했었고 그 이후에 나중에 세포이 황쟁이 발생하면서 약간 이걸 명분을 해가지고 이 무굴 제국 없어지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인도 통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그 이후에 근대화 운동이 여러 가지 발생했었는데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세게 전혀 안 했었지만 나중에 조금 더 이 인도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반발심 막기 위해 가지고 하려던 게 이 벵골 지역에서 결집되는 힘을 분할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벵골 지역에서 그냥 벵골 이따 쳐볼게요. 그래서 이 벵골 지역에서 이 분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1905년에 맺었던 외교권 박탈한 조약인 을사늑약처럼 자, 이 영국이 이 인도의 근대화 운동을 그러니까 좀 약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벵골 분할령이라는 걸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쪽에서는 힌두교가 많이 있고 동쪽에는 이슬람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런
지역을 분할시켜 버려가지고 종교적인 이유로 분열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어떤 인도에서 사건이 발생했었냐,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이게 지금은 이게 낯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근대사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되게 잘 나온 주제예요. 그러니까 플라시 전투, 세포이 양쟁, 그리고 벵골 분할령은 세계사 인도 근대 시기에 극빈축 키워드라서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쫄지 마요. 1번 롤러법 제정의 결과를 알아본다. 자, 롤러법은 그런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일제감정기 시기에 무단 통치랑 되게 비슷해요. 무단 통치랑.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한 건데 거의 영장 없이, 그러니까 한국사 공부했으면 그런 키워드 있잖아요. 즉결 처분권, 범죄 즉결례, 그거랑 비슷한 건데 아무튼 이거는 시기가 조금 더 뒤라서 안 맞고요. 2번 아두아 전투의 원인을 알아본다. 자, 아두아 전투는 이건 뭐냐면 에티오피아랑 이탈리아랑 싸운 건데, 당시 이 에티오피아의 메넬리크 2세가 그때 아프리카가 그 유럽의 국가에 의해서 오지게 분할했었는데 이 이탈리아 상대로 이긴 전투예요. 심지어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군사도 지원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싸움은 오지게 잘한 형님들만 있는 거예요. 아무튼 관련 없고. 3번 콜카타 대회의 개최 배경. 자, 콜카타, 그러니까 틸라크가 주도한 대회인데 말 그대로 이 영국의 벵골 분할령에 좀 저항해가지고 스와라지랑 스와데시 등 온갖 대회를 주도하면서 이 인도의 그런 분열이 아닌 그런 화합을 조금 더 기르기 위한 그런 대회 같은 걸 주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답은 3번이고, 플라시 전투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이건 시기가 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시, 세포이, 그리고 벵골 분할령이 조금 더 뒤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플라시 전투는 이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 5번 통년 티르크당의 활동 내용 알아본다. 자, 이거는 오스만 제국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기 애초에 국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참고로 이 청년 티르크 당이란 거는 말 그대로 그 오스만 제국에서 헌법의 부활을 좀 주장하면서 이렇게 조금 권력 장악했던 그런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그나마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얘예요. 왜냐면 이 시기쯤이면 아직 근현대사까지 완성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 문제가 조금 그나마 평가가 수준급은 아니었더라도 가장 시기를 깊게 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꼼꼼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뭐였지? 함정에 좀 걸려들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 얘기냐면, 일단 가의 경우에는 차를 물리치고 임시정부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르라는 거는 니콜라이 2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니콜라이 2세가 나름대로 정치 뭐 개혁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해가지고 일단 얘를 내쫓아 버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그 좀 정치계 하자면서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얘네가 생각보다 일을 개 못하고 있어요. 일을 개 못하니까 봉기 일으켜서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을 모색했는데, 사실 이 포인트를 이해했다면 정답 키워드는 바로 나와요. 일단 그렇게 잡고, 나의 경우에는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사이에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다는데, 여기 잘 보시면 소비에트 공화국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포인트 잡았어야 되는데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거든요. 이거 좀 아직 여러분들 이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 그대로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이랑 이렇게 휴전을 맺었다. 그 조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초반에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이거 좀 1918년쯤인데 이거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랑 관련된 문제인데, 보면은 1번 탄지마트가 단행되었다. 자, 탄지마트는 이 오스만 제국의 근대적 개혁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상 1917년, 1918년 사이쯤이고, 얘는
9세기쯤이라 시기가 안 맞습니다. 2번 와하브 운동이었다. 자, 와하브 운동은 이거는 아랍에서 일어난 일종의 그런 이슬람교 순화 운동인데 역시 이것도 19세기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3번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다. 자,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랑 연도를 같이 기억해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일산의학이랑 아까 말한 그 벵골 분할령인데 이것도 역시 아직은 이런 임시정부 세울 정도로 사실 이걸 계기로 가해 사건이 일어났다면 말이 되겠지. 어제 시기가 이거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자, 4번 신경제정책이 실시되었다. 자, 이게 언급되려면은 최소한 레닌이 집권한 이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그렇게 레닌이 집권한 시기는 안 나왔어요. 한 1920년대쯤은 가야 되는데 아무튼 시기가 얘보다는 좀 뒤에요. 그래서 아마 4번이 진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3번보다. 그래서 시기가 어쨌든 얘보다 안 맞아서 5번 볼셰비키가 무장 봉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민정부 개판처럼 일하니까 당시에 이렇게 좀 혁명적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레닌과 트로츠키 중심으로 이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비에트 정부가 이 계기로 수리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러시아 혁명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17번 가 국가적 삶이 옳은 것. 이 문제가 그나마 3월 모의고사에서 조금 독특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즉 여기 있는 거는 이 국가가 먹은 땅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것만 보고 눈치챌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문제에서 기억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이 필리핀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쿠바예요. 좀 고난도 내면 쿠바까지 될 수 있는데 이 에스파냐 싸워가지고 먹었던 게 필리핀이랑 쿠바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를 먹었던 국가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을 추론하는 게 중요한데 얘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포인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다. 자,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던 건 에스파냐예요. 2번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운 거는 러시아입니다. 범게르만주의랑 범슬라브주의 구별하셔야 되고요. 3번 동인도 회사는 당연히 영국이겠죠. 이건 뭐 쉬우니까 패스하고 4번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은 거 역시 영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지역 이외에도 하와이까지 자국 영토 편입한 5번이 정답입니다. 솔직히 미국 셨으면 얘들 모르진 않겠죠? 1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하고 말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오다 선지 설명 안 하고 정답 선지만 설명할게요. 일단 뭐냐면 전후 20년간 미국의 외교는 마셜 계획의 원칙에 따라 행해졌대요. 그리고 닉슨 독트린에 담긴 정책 방향 우리 행동이 이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문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마셜 계획 그러니까 전후 20년간 그러니까 한 1945년부터 60년대쯤까지는 이 뭐 당시에 자본주의랑 공산주의끼리 이런 일종의 냉전이 대립을 해가지고 뭐 자본주의 경우에는 뭐 마설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뭐 트루먼 독트 이런 식으로 자기 편들끼리 또 챙겨주고 뭐 공산주의 경우 뭐 코메콘 코민테른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들끼리 그런 거 세우고 그런 식으로 뭔가 각자 진영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거 그런 걸 했다는 걸 지금 내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산주의는 더 이상 단일화 그러니까 싸울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관계를 성립해가지고 이 닉슨 독트린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행동이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맨날 반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대화를 해보자 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냉전 체제가 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냈다는 걸 낸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현대사를 공부를 아주 조금이나 했으면 맥락만 읽고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고서 일단 냉전이 진행되는데 지금은 이걸 조금 그래도 완화를 해보자 그런 흐름을 냈다는 걸 바탕으로 4번을 추론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이 문제 쉬웠어요. 자, 1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도 포인트가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뭐냐면 자, 이 문제의 경우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게 뭐냐면 일단은 다른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윈스턴 처칠이랑 그리고 노르웨이 의용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평가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도로 가져가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거 진짜 잘 내는데 어
솔직히 1차 세계대전에 비하면 이 2차 세계대전이 낼 수 있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면 전투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훨씬 더 복잡하게 낼 수 있는 게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처칠이라는 그런 미국의 수장이랑 이 노르웨이 이걸 보고서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했어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쉬운 여기 여기 있다. 히틀러. 솔직히 히틀러 보자마자 이거는 1차가 아니라 2차를 찾는 게 어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활동 인물 아니면 노르웨이 상륙 작전 이런 거 보고서 2차 세계대전 자체만 사면 되는데 이게 제가 평가원이가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평가원 수준 가면은 이런 사실 유형 잘 안 내고 순서 유형이 내지 시기 유형을 내요. 근데 이거 전투 순서나 시기 내면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이거 지금 단순하게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뭐가 있었어요 이 정도 낸 건데 실제로 시험에서 이 정도 수준 문제 안 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1번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애초에 전개했던 시기라 국제연합이 나왔더라도 다 안 맞아요. 끝난 뒤 만들어진 거니까. 2번 파리코민이 수립되었다. 자, 파리코민은 그 프랑스가 프로이센이랑 싸운 뒤 진 다음에 그 프로이센에 대한 항복 거부한 그런 시민이라던가 노동자들이 만든 건데 이건 19세기쯤이에요. 지금은 이건 20세기입니다. 3번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났다. 자, 이거는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관련 없고요. 자, 4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자, 이거는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역전되는 계기를 가져온 전투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킬 군항의 해군이 반란이 일었다. 이거는 사실상 독일에서 발생한 건데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번 밑줄 친 조약이 체결될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전 솔직히 이게 갑자기 언급돼 버려가지고 되게 재밌는 문제 생각했는데 이 문제 되게 쉬웠어요. 그냥 진짜 3월 모의고사답게 별로 어렵게 안 했어가지고 그냥 빨리 설명하고 끝낼게요. 어차피 앞에 문제가 더 중요해가지고. 자, 이 문제는 이거 포인트 잡는데요. 소련 해체와 새로운 연합 창설에 의한 조약이 맺어졌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솔직히 여기까지만 봤어도 풀이는 끝났어야 돼요. 자, 소련이 해체된 건 1991년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일단 이렇게 적지 말고 자,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어떤 식 흐름이 있었냐면은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일단 지금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독립국가 연합인 CIS가 만들어졌다. 이걸 포인트 잡는 게 문제였어요. 물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소련이 사실상 해체된 조약은 벨라베자 조약이라 있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몰라도 되고 그냥 소련이 해체된 시기가 거의 1991년쯤, 그러니까 거의 최근사, 그러니까 비교적 그것만 알았으면 되는데 이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시기가 1961년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가 연도를 보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께 그냥 이거 그냥 최근인 거 알지? 그럼 그냥 이 문제 풀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점 꽁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 중요한 거는 그냥 답 맞췄다가 땡하는 게 아니라 이게 1991년 만들어졌었고 이 CIS가 만들어진 시기랑 이거랑 관련된 뭐 특징 내지는 그 조약 같은 거 그런 거에 조금 더 주목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세계사를 마치고 다른 영상에서는 동아시아사에 대한 해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